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만기일이었는데,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부분을 기대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악재로 인식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고 되면서 시장에서 역시 급락으로 다시금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가 그로 인해서 이제 2016년도의 저점 라인 때, 그 라인 때였던 1800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소폭 반등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사실 소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만기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지지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탈한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이런 쪽에서도 역시 폭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오늘 국내 증시가 가장 힘든 마지막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우선은 지수가 이번 한 주 동안에만 11%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요일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크게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기였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는 11조가 넘어가는 대규모의 거래 대금이 나타났다가 되고요. 외인들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외인들의 매도가 실제로는 이제 더 크게 출회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던질 수 있는 물량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IT 쪽에 대해서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국내 시가총액이 높은 만큼 그쪽에서의 출회가 계속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 다음 기관에서는 2,7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다 되긴 했는데, 결국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선물 쪽에서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만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47.67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6월 선물 같은 경우는 장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을 더 크게 뽑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만기가 지나고 나서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부정적이다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3월달 만기 전까지의 시장을 보게 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지수가 이렇게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받추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 받추던 부분이 어저께 만기가 끝나면서 동시효과 끝날 때쯤에 대규모의 손절성 물량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6월 선물 같은 경우가 큰 폭의 하락을 더 나타내서 끝냈다가 되는 케이스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도를 갖고 있던 포지션을 대부분 우선은 정리를 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하락폭을 좀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약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1,500억 가까운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투자 심리라든지 코스닥 시장 전체의 매매 비중이 개인들이 90%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코스닥에서의 급락을 좀 더 나타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국내 증시가 이제 중국 증시를 따라가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나와줘야지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갈 수 있다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미증시라든지 이쪽에 대한 영향을 워낙에 세게 받고 있고, 국내 시가총액 상위로 잡혀져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미증시와 연동해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가 결국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이제 각국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다 나타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국가들마다 또 차이가 있으면서도 겪어봤던 국가가 있고 아닌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에서의 공포가 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데,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역시 하락을 했다가 되기 때문에 동조화를 하긴 했지만 1.5%라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이 여전히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현재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똑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햇빛쳐,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전 같으면은 다들 여러 가지 국가들을 놓고 볼 때 여기가 더 좋아하면은 이쪽을 쏠렸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국가들을 배제를 하고 그나마 덜 나쁜 국가를 선택하는 그런 사탕이 벌어질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국내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증시를 보게 되면 어저께 우선 유럽 증시가 뭐 10% 이상의 급락으로 다 마감되었고, 미증시도
장 마감 직전까지는 그래도 6에서 7% 정도, 물론 장중에 5% 미만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있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나타내긴 했었지만 결국 장 마감 무렵에 투매가 마찬가지로 나타나면서 거의 10%에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제가 이제 미국에서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것도 우리나라 장중에 처음 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폭락폭 자체도 87년도 이후에 일일로는 최대 두 번째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났던 건데 역시 87년도도 비슷했던 부분은 하나가 있었는데 밸류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였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폭락이 나타나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부양책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 나타났다 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어저께 장중에 연준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에서 20이라든지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서의 공포감을 전혀 회복해주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주가 자체가 무너질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유럽에 대해서 여행을 금지한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현재의 시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발표를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인식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행이라든지 이런 관련적으로 전체가 다 무너진 그런 흐름을 나타내줬고 그 외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실물 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결국 금을 비롯해서 유가 역시도 다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유가는 30분이라는 자리 때는 여전히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어느 정도 앞전에 저점 자리 때에서 크게 뭐 더 빠지거나 그런 흐름은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코로나가 이제 처음에 중국에서 발생을 했을 때나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나 이때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대응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시장에서 이 부분이 국한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아시아 지역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이게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제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전염병을 겪어본 이력이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뭐 검사를 많이 하고 진단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하고 이런 과정을 빨리빨리 했었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그 과정이 너무나 더디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확산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공장들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국내에도 처음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점차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라고 이제는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소비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원자재라든지 이런 수요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가의 하락으로 연결된 건데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미국에 있는 셰일 오일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부채 문제로 발생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현재 확대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부채 문제 확대되면서 이게 신용 리스크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이 금융위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 먼저 시장에서 그냥 확정을 지어버렸다 정도가 현재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위기가 될 거라고는 여전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 비이성적으로 시장에서는 투매라는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에 미국에서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때가 정말 시장에서는 진짜 큰 악재가 맞는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던 부분과 그리고 유럽 자체가 재정위기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는 국내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이 사실 2011년도 이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 실제로 발생됐었는데 이번에가 다시금 그 정도의 급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국내 증시가 이제 어저께 1800 초반자리까지 내려갔었는데 이 당시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과 이머징 증시 자체가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라는 이 부분이 실제로 앞전에 이런 과정이 나타났을 때의 위기감만큼은 크지 않다라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 증시 자체는 이 정도 급이다라고 현재는 반영이 되어 있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그럼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랠 수 있는 어느 정도 부양책이라든지 진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중국은 끝났다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거의 끝나간다까지는 아니지만 더 이상 정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됩니다.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정점을 지났다는 시그널이 나와줘야지 시장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때가 어느 정도 될 거냐 했을 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4월 1주차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진원지였었던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종식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식기가 들어왔다 얘기는 신규 확진자 수 자체가 크게 급감을 하고 있고 완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할 때 한국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달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세택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점은 지났고 이제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중국처럼 이제 종식기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시장에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이란하고 굉장히 시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급증하는 환자 수 자체가 크게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확진자 수 자체가 이제 급증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거의 다 이제 세태기로 들어간다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탈리아나 이란은 거의 정점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가 된 쪽이 프랑스라든지 독일 그리고 미국 같은 이런 국가들은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우려감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어차피 미증시와 연동했었던 성장주 쪽은 쉽게 빠른 회복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나중에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가능하다가 될 텐데 그래서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에서 4월 1주차까지 이게 시간을 계산할 때가 4월 1주 정도가 되는데 4월 1주차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고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현재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저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제 시장 뭐 전체가 또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는데 어저께 그나마 하락이 적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IT 쪽에서가 적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앞전에 선물에서 대규모로 상승 쪽을 받추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저께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를 받칠 이유가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의 하락을 좀 더 끌고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그 외적인 쪽이 시장에서 선방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시장에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그나마 하락이 제일 약하다는 쪽은 역시 제약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확진 자체가 정점을 이루고 그리고 완화된다 했을 때 그것도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결국 치료제이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받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어느 쪽에서 치료제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나온다 될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나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하락이 제한적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시총사의 대부분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역시나 압도적인 매도세를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더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기관에서 방어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트로 헬스케어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HAB 마찬가지고요. RTOJ라든지 주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역시 받치는 흐름이 나타나게 했었지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 쪽에서는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매도를 가장 많이 했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의 이제 그동안 베이시스가 개선되지 못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강세와 지수를 어떻게든 받치려고 했었던 그 과정에서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만기가 끝난 만큼 해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비이성적 시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밸류상으로는 실제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밸류라는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시장에서 단순히 테마라든지 일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차트만 볼 때는 그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가 되는데 사실 이제 밸류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국내 증시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원래 기대했던 그림은 최소 이 가격대를 지켜주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은 예전에 계속해서 국내 증시가 장기 거의 10년 동안 움직이던 박스권의 중간 마디에 또 바로 밑에 있는 중요 가격대를 지지를 받는다 되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지켜주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랬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저께 크게 하회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저께 2015년도와 16년도 이제 금융 위기가 유럽에서의 재정 위기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의 시연 등급 강등이 되었던 그 시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머징 증시의 위기라든지 이런 데가 나타났던 그 자리대까지 다시금 내려온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 자리대를 오늘 시장에서 역시 버텨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버틸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예전에 미국에서의 이제 2011년도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의 자리대가 거의 평균적으로 1700 정도 되는데 이 자리대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저점이 어디냐가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점을 찍었느냐 그리고 바닥을 만들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하단 자리대를 살짝 이탈한 흐름이 있더라도 결국은 지켜주는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회복을 하느냐입니다. 보통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을 한 다음에 사이드가 발동한 두 번째 날 정도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굳이 얘기하자면 월요일 정도가 보통 상승 확률이 한 75% 이상이 나타난다 그런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오늘은 금요일한 부분과 그리고 투자 심리가 워낙에 안 좋다는 부분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탈한다 하더라도 월요일 날 이 자리대를 최소한 회복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앞전에 이 상승이 나타났던 부분 사실 이 상승은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시장에서 채널의 하단 자리대를 지켜주느냐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대가 1945에서 1745에서 1790 정도 되는데 이 자리대 지켜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형지수도 잠깐 보게 되면은 대형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지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2016년도에 저점 자리대 이 자리대 깨지 않았다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대형주가 상대적인 상승을 더 많이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삼성전자가 그 부분을 대부분 차지했다 그런다. 그래서 대형지수로 볼 때는 이제 전체 박스의 중간 자리대 깼다 정도 되는데 하단 자리대 이 가격대를 지켜주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종합주가지수로 시장에서 저점이 이 정도 나올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대형지수로 볼 때 1780포인트 전후 이 가격대가 지켜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 지켜주고 나서 반등을 이제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잠깐 보게 되면 코스닥도 결과적으로는 그림상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 잠깐 보죠. 화면이 안 나오나? 네.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 결과적으로는 대형 지수와 거의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 대형 지수는 상단 자리대를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된 거고 코스닥은 결국 상단 자리 넘지 못하고 이번에 저점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 구조가 되는데 이 자리대가 얼추 한 520포인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바닥을 만드느냐 이 부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가도록 하죠.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비관적인 얘기는 제가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비관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고 이미 실제로 주가가 거의 다 빠진 상태다 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폭이 얼만큼 더 나올 거냐 이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1주차까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4월 1주차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자체가 정점을 지난다가 될 것으로 전망이 현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번 주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바닥을 만들어 주느냐 이 부분이 우선 첫 번째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준에서 부양책을 피긴 했는데 추가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의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미국의 옵션 만기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옵션 만기가 지난 2월 달에 만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미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만기가 지나고 나면은 시장은 안정화될 걸로 보인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했을 때 1860에서 1910포인트를 회복하고 안착하느냐 여기까지가 우선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주차가 되게 되면은 변동성이 완화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변동성이 완화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네가 오히려 지금은 더 견조하고 더 자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자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중국 양해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진행을 한다가 되면은 이미 일정은 그 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가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보다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는 1890에서 1985포인트 정도까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4월 1주차 이때가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느냐 이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만 반등 자체가 좀 더 견조해지고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딱 미증시를 보고 계속해서 잠을 못 잤는데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급락을 하면은 나중에 안 오르냐? 아니, 올라가. 그럼 뭐가 문제냐? 이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힘드시고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쓰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현금을 가지고 현금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에서 가치주라든지 이미 크게 빠지거나 그리고 정점에 쫓아가지 않았다면 시간을 조금 더 지나면 충분히 우리가 복구하고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재 구간 지금 단기로 볼 때 굉장히 힘들겠지만 조금만 길게 본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